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주체 102 2013년 9월 16일 전국 최신 일꾼대회 참가자들에게 류옥사족 서한 최신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때 대하여를 보내주셨습니다.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최신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항구적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할 불멸의 지침을 마련해 주시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 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으며 최신 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최신의 현대화와 물질기술적 토대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소환해서 최신은 우리 민들을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무장시키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으로 불러일으키는 출판 선전과 방송 사업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최신 부문 앞에 나서는 가업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인민들에게 당의 목소리를 제때 전달하고 인민들의 문화 정서 생활과 생활상 편의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최신의 중요한 요구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최신이 사회주의 사회 본성적 요구에 맞게 신속 정확성과 신뢰성을 철저히 견지할 때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최신 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은 세계를 앞서 나갈 포부와 배짱을 가지고 나라의 최신과학 기술 발전을 위하여 분발하고 또 분발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최신 설비들이 정상 운영을 보장하고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적 담보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최신 설비를 국산화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놓을 때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보내주신 서한을 높이 받들고 우리 성에서는 최신 현대화를 우리식으로 실현할 연차별, 단계별 목표를 세운 데 맞게 우리 실정과 세계적인 발전 추세에 맞는 통신 방식과 통신 수단, 정보통신 체계를 연구 완성하고 필요한 설비들을 국산화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신경이고 혈맥인 최신 부문을 맡고 있는 우리들의 사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신의 신속 정확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기본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기능공들과의 집체적 타의도 진행하고 과학연구기관들과 교류도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기술혁신 안들과 창의고 안들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고 도입하기 위한 이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통신 설비들이 성능 개선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 정책을 투쟁과 생활의 지침으로 전진의 기치로 틀어지고 나가자.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신흥군 피해복구 건설에 참가한 인민군 군인들과 함경남도 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군민 대단결의 위력으로 공사 실적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인민군 군인들은 불리한 지대적 환경과 작업 조건 속에서도 인민군대 특유의 투쟁기질 투쟁본대로 입체전 전격전을 벌이면서 살림집 공사를 완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대의 작업수건이 매우 불리합니다. 우선 원래 있던 건물을 철거하지 못한 지대에서 작업을 진행하다 나니 공사 시작이 얼마나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대가 낮고 작업 공간이 비좁아서 물동 양성도 그래 중지의 사이도 매우 불리하지만 우리는 공사 조직과 지휘를 친밀하게 짜고들면서 입체전을 벌려 미진됐던 공사 일정을 다 버티겠습니다. 지금 공사 과정에 나오는 부록을 가지고 기초 성토 작업을 동시에 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보상 사업과 자재 보상 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선행 공정과 다음 공정, 단위별 허상
협동을 짜가 들어서 공사에서 이거 사소한 빈틈도 제기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업장이 상대적으로 이거 좁고 불편하게 막을끔 작업적 구성과 설비 배치를 합리적으로 하고 임무 분담을 명백히 주어서 모든 공정이 무난하게 맞물려 돌아가도록 하면서 지금 살렘집 공사를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 저는 공사 조건이 어렵고 불리하지만 새 집을 받아안고 기뻐하는 인민들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힘과 용기를 얻고 살림집 건설에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집을 학둑하게 생각했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골조공사가 거의 끝나가고 내가 살 집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당의 품이 있고 우리 군대가 있는 한 우리가 당한 불행과 아픔은 정말 순간이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한편 함경남도 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인민군대의 창조적이며 주인다운 일본세를 적극 본받아 건설물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면서 공사 속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민군 군인들처럼 그 시공 조직과 지도를 짜고 들고 모든 작업에 앞서 그 종업원들에게 그 질 보장에 가지는 그 중요성과 의의를 철저히 인식시키고 그들이 그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요구성을 높이고 청하 사업과 평가 사업 이런 것을 다 인민군대식으로 이렇게 진행해가지고 건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속도와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공 일꾼들이 앞선 단에 내려가서 본보기를 참조해 놓고 모든 일꾼들과 시공 일꾼들이 와 보고 그대로 집행하도록 작전과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청하평가는 질을 위주로 하고 모든 공정별로 가서 규정대로 설계 요구대로 했는가 다 검열하고 그다음 합격됐을 만에 점수평가를 해서 경쟁 도표에 점수를 올립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많은 단위들에서 기술혁신 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단적 기술혁신으로 생산적 강량을 일으켜 나가고 있는 평양 조철관 공장입니다. 우리가 이거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대상을 맡아가지고 10월 초까지 완성하게끔 정전의 계획이 섰댔는데 앞당겨서 이번에 공화국 창건 기념일까지 100% 다 완수했습니다. 제일 걸렸던 문제가 제품의 질을 개선하게 한 문제, 가스 빼기 위한 공정. 그래서 우리가 이거 몇 년 동안 이 공정을 가지고 우리가 애를 수터먹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이번에 지혜와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주체 처리한 영해법을 이번에 완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완성해놓으니까 첫 공정부터 완성되다 모든 그다음 공정은 다 이렇게 잘 되고 자기 힘을 믿고 자기 거에 우거해서 하나 갈 때 못된 일이 없다. 이걸 찾게 됐습니다. 질과 속도를 보장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공정이 이거 마감 공정, 우리 공장에서는 완성 공정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기 이게 완성 공정에서 사람이 손이 많이 갔고 기본 중요하게는 수입자재에 많이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우리 자체 원료회국에서 우리 힘과 기술에 의한 산탄사락기를 제작하자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하고 그걸 단결정에서 쪼아박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렇게 과학연구기관과 협동을 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새롭게 설계했습니다. 실패하면 10번, 100번을 다시 해서라도 무조건 우리 힘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품고 한 달이나 앞당겨서 설비 제작을 끝냈습니다. 세부적으로 잘 가공돼 나옵니다, 지금. 미림 간문 발전소에서는 생산 공정의 정비 보강을 위한 기술 개건 사업을 힘있게 다그치어 전력 증산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설비들에 대한 기술 개건 사업, 이 정비 보강 사업을 우리 힘을 놓고 발전기 운전 시간을 누릴 수 있게 됐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게 됐습니다. 기술 개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지금 현재 분기 전력 생산 계획을 끝냈습니다. 또한 이 연간 계획도 10월 10일 전에 우리가 끝낼 수 있는 그런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전력 생산에서 제일 애로되는 것이 각종 문제들이었습니다. 새로운 설비를 도입한 데 맞게 군무성원들이 그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됩니다. 우선 설비에 중통하게 하고 하나가 요리 100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자기 교대 성원들을 설비 중통하게끔 기술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기술 혁신을 하는 과정에 기업소의 모든 기술자 기능공들이 그 기술 수준이 한 계단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농업 부문에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우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기동성 있게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연간에 우리나라도 재해성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가을철에 일부 지역에 우박이 내려서 알곡 생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곤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농업 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우박이 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철저히 대책할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최근 농업기술적 대책에 대해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며칠 안으로 이제 우박이 일부 지역에서 내리는 것으로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 지어놓은 나달들이 우박 피해를 받으면은 벼 이삭에서 알들이 많이 떨어지면서 소출이 50 내지 60%, 심지어 90%까지 이렇게 감소되는 큰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박 피해를 막기 위한 이런 농업기술적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물법이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논판을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확 적게 이른 벼들은 제때 와닥닥 빨리 수확해야 됩니다. 얼정 중간 정도는 바로 지금 시기가 수확 적게 이랬습니다. 특히 산을 가까이 하는 포선들에서 우박 피해 세기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선들에 더 영향을 집중해서 빨리 끝내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벼를 베면서 단을 묶고 한 줄 또는 한 구대 몇 단씩 모아놓고 그 위에 새로운 벼단으로 가려놓는 방법으로 벼이삭들이 우박에 직접 맞지 않도록 대처해야 됩니다. 모든 농업 생산단에 대해서는 우박 피해의 그 위험성을 잘 알고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수행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대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21일 오후부터 22일 새벽까지 그 일부 지역에서 자주 비가 내리면서 우박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동구역 장천남새 전문 협동농장에서는 그 우박이 온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당면한 그 사전 대책을 세우는데 모든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우박이 오게 되면 이거 둣대가 넘어질 수 있고 또 이거 잎이 찢어지면서 나달이 땅에 떨어져서 너네 떨어져가지고 한해 농사를 망쳐먹을 수 있습니다. 순간의 방심이 만연할 수 있는 후과를 가져오는 명심하고 농장원들 모두가 이거 사전 대책 세랍에 하사라까지 떨쳐나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장에서는 현재 이거 수확을 포전의 음조건에서 모든 논판에 물 뽑기 한 대책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을 완전히 뽑고 포전을 바싹 말려가지고 일단 우박의 피해를 받게 되면 최대한 거두어들일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논물관리공들이 책임성하고 그를 높여가지고 이거 물이 한 곳에 쏠리지 않게끔 물도랑 재기를 하는데 힘을 놓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체유물 자는 논배에 대해서는 용량 관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게 미림남새 전문 협동농장에서는 당면한 우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논판의 물을 최대한 뽑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논판의 변두리들에 이렇게 자박자박할 정도로 물이 좀 고인 부분이 있는데 저 농장에서는 논판의 물을 바싹 말릴 정도로 최대한 뽑기 위한 이런 대책들을 필지별로 따라가면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농장에는 다락논도 있고 그리고 수락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필지별로 따라가면서 너물 빼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너물도랑을 3, 40 내지 더 깊이 내려눌러서 물이 쭉 빠지게 합니다. 하고 뚝 따라가면서 그리고 논 변두리에 물이 좀 고인 데는 배수로 쳐서 너물을 빼판치고 있습니다. 지대가 낮은 논들에는 제일 논판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에 물이 있는 데서부터 논두까지 수로를 따로 째가지고 물을 바싹 뽑기 위해서 대책하고 있습니다. 우박 피해를 좀 받았다고 해도 논판에 떨어지는 벼이삭을 말끔히 다 거둘 수 있게 논판을 최대한 말리자는 겁니다. 여기 순환구역 순환협동농장은 올해 예년 없이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이렇게 비교적 좋은 작황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들이닥치게 될 우박 피해를 받으면 농사를 그 순간에 망치게 된다는 거. 그 후과는 그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특별히 명심하고 있는 농장에서는 현재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해서 그 피해를 그 최소화하게 한 여기에 큰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잡반에 당장 수확하게 된 범위 아직 요 정도가 됩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우박 피해로 해가지고 벼 이삭도 떨어지고 벼알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수확도에 족장 지장을 주었습니다. 우박 오기 전에 빨리 베서 이걸 말려가지고 덩가를 치야지만 이 우박 피해를 막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막기 위한 대책으로서 지금 수확 좁게 들어간 포장들을 당장 벼갈하고 그다음에 2, 3일 말리는 쪽쪽 다 묶어서 덩가를 치가지고 마지막에는 덩가리 꼭대기에 이제 벼따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우박에 벼알이 맞지 않도록 이렇게 대책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각지에서 실리 있는 경험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8기 3차 전원회의 소식을 듣자마자 온 나라에서 즉시 반향이 대단했습니다. 특히 자강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이런 데들은 벌써 전원회의가 끝나서 일꾼들이 내려가기도 전에 적공급이 벌써 시작됐습니다. 염소를 기르지 않고 있던 나라들은 단 며칠 동안에 수천 마리 염소를 구입해가지고 자기 어린이들한테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군 일꾼들이 자기 어린이들한테 젖을 먹이는 것은 자기한테 맡겨진 당적 책임이라고 각성하고 사업을 짜고 들어가지고 염소 젖 생산량이 확 올라갔습니다. 마리당 보게 되면 마리당 젖 생산량이 같은 시기에 비해서 1.5배가량 증가된 걸로 타산됩니다. 각 도들에서는 타가소 유치원 어린이들을 위한 젖제품의 수요대 공급량을 구체적으로 타산한 데 기초해서 목장들의 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고 있습니다. 또한 우량 품종의 젖소와 염소를 군중적으로 기르도록 하는 사업, 염소 마리수와 방목질을 늘리며 젖가공 설비들을 갖추는 사업, 그리고 하루 젖 생산량을 누리며 지체 없이 질 좋은 젖 제품으로 가공하기 위한 사업들을 동시에 내밀고 있습니다. 우선 뭐니 해도 젖 생산을 누리자면 종자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우량 품종을 확보해서 인공 수정 방법을 적극 도입해서 자연종과 신흥종, 파울염소 종자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우리가 유수정비 인공 불판을 새로 또 조성해 놓았습니다. 여기에서 자라해온 에어풀과 자주꽃짜리 사탕수수가 단백질 함량이 제일 높은 풀들입니다. 여러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서도 젖소와 염소 마리수를 확보하고 질 좋은 젖제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사업들이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 농장들이 지금 평균 거주 한 100마리 정도의 염소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100마리 염소에서 나오고 있는 염소젖을 자기 농장의 타가소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정상 공급하고 있고, 이 염소라는 게 지금 9월 한 20일경부터는 젖 생산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한 5월 초까지. 그래서 이 기간에 염소젖을 이제 타가소 유치원에 공급하게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젖가루 생산 설비들을 지금 농장들이 다 설비해 놓고 젖 제품을 지금 어린이들에게 공급하게 하는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 우리는 염소젖 짜서 농장에 그대로 공급할 땐 길이 멀지, 물동량이 많지, 운반 도중에 젖이 많이 변해서 아까운 염소를 버릴 때도 하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소 젖가루 내는 설비를 만들어서 현재 많은 젖가루 생산하고 있습니다. 북청군 청인농장에서 젖가루를 생산한다는 소식을 듣고 관계부는 일꾼들이 다 가서 보았는데, 그럴 때 그 사람들이 하나가 돼 감탄한 게 뭔가, 야, 정말 하겠다는 생각이었으면 이게 할 수 있는 거를 우리는 왜 지금까지 못했는가? 에? 정말 거기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계기점이 됐고, 또 젖가루를 생산할 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끝나자마자 모든 도에서 매 시간들이 꾸리게 한 사업을 진행해가지고 8월 말까지 젖가루 생산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단천 재련소에서는 염소 기르기에 적합한 곳을 찾아내서 염소사를 건설하고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젖제품 생산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젖 생산이 여실히 올라갔습니다. 현재 올라가서 하루에 보게 되면 젖 생산이 한 마리당 그저 1.5 내지 2kg 정도 이렇게 생산되는데, 이거 시작에 불과하다만. 한편 만경대구역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젖제품 생산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구역 안의 어린이들에게 정상 공급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 안이 수십여 개의 타가소들의 서초산 공급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었습니다. 일꾼들도가 앞장에 있어서 염소 마리수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변에 있는 4개 농장과 3개 동들에서 염소우리를 새로 짓고 염소젖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사회주의 건설의 보람찬 투쟁에서 애국 청년의 기계를 힘있게 떨쳐갈 수백만 청년들의 혁명적 열정과 기세가 날로 높아가는 속에 수도의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로 계속 탈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동맹 중앙위원회에서는 세포지구 축산기지로 탈원하는 청흥무역국 도라지 피복공장 노동자 함현심 동무를 축하하는 모임을 의의 있게 조직해서 청년들이 격려하는 총비서 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심장 깊이 새겨안도록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당의 부름을 받들어 노동당 시대의 기적과 변혁을 창조한 전 세대들처럼 오늘의 총진군길에서 애국 청년의 용리를 빛내갈 불같은 교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맨 처음 제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이렇게 탄원을 하겠다고 말했을 때 아버지는 일시적 충동으로 해서 그런 결심을 하지 않았나 하면서 다시 생각해보라고. 그래서 저의 결심이 더 확고한 걸 알자. 어머니 없는 저를 아버지가 키운 게 아니라 우리 당에서 키워줬다고 하면서 이렇게 웃으며 저의 등을 떠물려 주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부분으로 탄원한 청년들을 보면서 이 땅에 이렇게 해놓은 게 무엇인가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으로 우리 원수님 제일 가까이서 기념 촬영을 하는 청년 애국자들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설 자리가 과연 어디겠는가를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길이 우리 원수님 제일 가까이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기에 세포지구 축산기지로 탄원하였습니다. 대성구역 청년동맹위원회에서도 당의 육아 정책을 실천으로 받들어갈 결심을 안고 세포지구 축산기지로 탄원하는 최로향 민범양 동무들을 열렬히 축하해 주었습니다. 당제 8차 대회 후 우리 구역에서는 수많은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이 어렵고 힘든 부분으로 적극 탄원하였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당의 육아 정책을 높이 받들고 최로향 동무와 민범양 동무가 세포지구 축산기지로 또다시 떠나게 됩니다. 정말 경연한 청비서 동지의 축하문을 받아는 이후 우리 청년들 속에서 탄원 열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건 다 당의 사랑과 믿음에 말로서가 아니라 실천 행동으로 보답하려는 우리 청년들이 숭고한 정신세계, 저국에 대한 참된 사랑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변이 비루스들의 급속한 확산으로 하여 세계 각지에서 악성 전염병의 4차 파동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170여 개 나라와 지역을 뒤덮은 델타 변이 비루스는 감염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해서 곳곳에서 감염자 급증 사태를 빚어내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비루스가 유입된 대다수의 나라들에서 새로 발생하는 감염자의 90% 이상이 이 변이 비루스에 감염되고 있습니다. 15일 러시아의 보건기관이 밝힌 데 의하면 자국에서 새 감염자의 약 95%가 델타 변이 비루스에 감염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델타 변이 비루스의 확산으로 해서 어린이 감염자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어린이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서 현재 그 수는 500만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보건 전문가들은 자국에서 한 주일 사이에 20여만 명의 어린이 감염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델타 변이 비루스의 전파에 기인된다고 밝혔습니다. 델타 변이 비루스에 대한 연구 사업이 심화되고 있는 속에 최근 어느 한 나라의 과학자들이 델타 변이 비루스에 대한 새로운 연구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그에 의하면 델타 변이 비루스의 주되는 특징은 우선 전파 속도가 빠르고 잠복 기간이 매우 짧은 것입니다. 델타 변이 비루스의 잠복 기간은 증상이 심하지 않은 환자에게서 4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60대 이상의 노인들 속에서 변이 비루스의 위험성은 기존 비루스보다 1.45배 더 높다고 합니다. 16일 현재 누적된 세계적인 감염자는 2억 2,779만여 명, 사망자는 468만 3,200여 명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서부 지역에 위치한 사천성에서 16일 리터 척도로 6.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100여 명이 부상당하고 3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7만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긴급 소개됐다고 합니다. 또한 수십 채의 살림집들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였다고 합니다.
다음, 영국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해서 9월에 열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기상 전문가는 9월 초에 높은 기온이 30도씨를 넘어섰는데 이것은 지난 50년 이래 매우 드문 현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는 지구온난화의 후가로 이러한 열파 현상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으며 또 오래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어느 한 나라의 과학자들이 새형의 작업용 로봇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로봇은 저작 방법과 체계가 복잡하지 않아서 사용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간편하게 저장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선진 기술이 도입된 로봇은 작업장 안에서 자체로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거운 물체도 쉽게 들어올릴 수 있는 팔과 훅반을 가진 집게와 좁은 공간에서도 원활하게 회전할 수 있는 바퀴가 설치돼 있어 창고 안에서 작업을 하는데 매우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황해남북도와 개성시에서 주로 개였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구름이 끼면서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운파, 삼지연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아침 한때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7도로서 평균보다 2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은 강원도의 바닷가 지역에서 흐려서 산발 쪽으로 약간의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9월 18일 토요일, 음력으로 8월 요리틀입니다. 내일 강원도의 바닷가 지역에서 새벽과 아침에 산발 쪽으로 약간의 비가 내리다가 개이겠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장진을 비롯한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아침에 안개가 낄 것이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6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희산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청진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는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다가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성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조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3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배촌지방으로서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동해에서는 내일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북소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함경남북도 해상은 주로 개이고 강원도 해상은 약간의 비가 내리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북소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서해에서는 내일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근 날씨의 특징과 다음 지역인들의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날씨의 특징은 전반적 지역에서 기온이 높고 일부 지역에서 재해성 기상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기간 전국 평균 기온은 19.7도로서 평년보다 1.5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11일에 룡천과 용변, 경원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직경이 5 내지 40mm인 우박이 내렸고 위주, 룡천, 천마, 신의주, 영주에서는 폭우를 동반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요 볼지역들에서는 평년보다 기온과 해비침들이 높아서 논뼈가 무르익는 데는 유리했습니다. 9월 19일부터 24일까지 근대는 날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센바람 경보입니다. 20일과 21일 소이안의 대부분 지역과 동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겠고 특히 평안북도와 황해남도, 남포시를 비롯한 소이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초당 15m 이상의 강풍이 불 것이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의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센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특히 농업 부문에서는 농작물들이 이 빗바람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대책을 빈틈없이 세우며 건설, 전력 부문에서는 건설 자재들이 날려가거나 전력 계통들이 파괴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19일에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20일과 21일에 북부 지역으로 이동해오는 이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 특히 소이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도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22일에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과 소이안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23일과 24일에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이 기간에 전국일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아지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